그다음에 이제 그 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1필지 일부 점유시도 관련해서 이제 특수한 법리 이 부분에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점유취득시효가 일단 전체 필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그 판결들이 있고 1필지 일부에 대한 것이 있고 제가 강의 안에 넣다가 이제 준비하다 빠뜨렸는데 그 분할된 토지긴 한데 조각당이 인근 대지 안에 뭔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법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필지 일부 점유취득시효 관련해서 20년 점유요건이라든가 20년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경 시 대항 여부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그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상 자료로 거의 일치할 것이고 1필지 일부 점유취득시효에서 특수한 부분 대법원 판례에 제가 여기 3화의 가항에 적어놨듯이 객관적인 징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징표가 뭐냐? 그냥 간단합니다. 담장이나요. 건물이 이제 경계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담장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좀 뚜렷한데 농지로 써가지고 이제 나무 이런 걸로 경계를 해놓은 경우는 좀 모호한 부분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빼고 건물이나 담장에 넘어갔을 때 객관적인 징표로 많이 대부분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일필지 일부 점유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면적 비율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에러가 나는데 제가 3페이지 그 대법원 판례에 인용했듯이 면적이 상당히 초과한 경우, 등기부상 면적이 상당히 초과한 경우 점유권 매매라고 봐서 실주점유로 이제 보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넘어가지 면적이 상당히 초과냐 기준이 세워져 있지는 않거든요. 대법원 판례상 뭐 15에서 20%라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1필지 일부 취득시효 소송을 할 때 사법심 판례를 엄청나게 찾아봤습니다. 통상적으로 면적이 인정된 사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매수해서 등기 취득한 땅이 100평이다. 인근 토지 넘어간 면적이 한 10평 정도. 실제로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110평 정도 되는 경우 10% 정도? 10% 이하의 경우에는 거의 100%다 인정해줬고요. 뭐 10에서 15%까지도 대부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20% 언저리 여기서 좀 애매해지는데 여기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등기부산 면적을 초과해서 한 10에서 15% 그러면은 이제 면적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20% 정도 된다. 예,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삼쪽 그 각주 부분에서 인용했듯이 이건 특수한 경우인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 초과해서 20% 언저리 그다음에 37%까지 인정한 사례는 이게 거의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제가 못 찾았는데 제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 두 가지는 하나는 18.4% 나머지는 37%에 초과됐는데 여기는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경사지예요. 경사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체감상 크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종이를 예를 들면은 여기가 밑변이 있잖아요. 사각형에 밑변이 있고 이걸 적게 되면은 경사지가 이렇게 되면 길이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체감상 이 경사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면적이 넓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건설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소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구상 면적이 230제곱미터인데 실측 면적을 재보니까 219제곱미터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일단은 이분은 그냥 매매해가지고 했고 법리상 담보 책임 주장하면은 대금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인데 문제가 이분이 건물을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던 중에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면 문제가 이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대지의 정의는 토지 대장상 면적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면적인데 건축법상 대지 면적은 그런 토지 대장상 면적이 아니라 토지의 수평 면적이라 그래요. 수평 그러니까 하늘에서 직각으로 내려다본 면적을 이제 건축법상 대지라 그러고 거기서 이제 건축선이 들어오면 건축선 바깥쪽 면적을 이제 재촉한 나머지를 건축법상 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 230제곱미터로 알고 건축 허가를 받아 230제곱미터로 건폐율 용적률을 꽉 채워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서 한 공인허가 80% 됐는데 만약에 면적이 15제곱미터가 줄어든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문제가 준공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준공 안 나온 사례도 봤는데 그러면 인접 토지를 매수해서라도 면적을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준공이 안 나와서 제가 처음에 그 소송할 때 일단은 그 의뢰인한테 얘기한 게 준공을 내고하자. 예, 준공을 내고한 이유가 뭐냐면은 건축 허가와 관련돼서 법률상 하자가 있더라도 준공이 나오면은 낙장 불입입니다. 그냥 거기 취소가 안 돼요. 준공이 나오면 대법원 판례가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준공을 내고하자 그랬는데 사장님하고 이제 담보 책임 얘기하니까 이게 좀 제척 기간 또 있잖아요. 담보 책임에 불완전 이행으로 가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서둘러서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매도자가 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겨서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그거는 예,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만큼 이 면적과 건축 허가라든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건축법상 이제 건물을 지을 때 100평이면 100평에다가 건물을 못 짓는데 이유가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00평에 이제 건폐율 60%면 60평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게 초과가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준공도 그렇고 허가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적 불부합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런 사례들을 실제로 상담할 때 많이 이제 접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건설 부동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상담하실 때나 이제 사건에 들어가서 임했을 때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